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멘탈 코칭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갖고 여러분들께 1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재능과 마인드.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왜 꼽았냐. 어쨌든 제가 멘탈 코칭을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인드셋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심리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심리 미슐랭이라는 특집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또 제가 멘탈 코칭이라는 이 특집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성대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재능과 마인드, 무엇이 중요하냐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왜 마인드셋이 중요하고 내가 마인드셋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건설적인 계획을 잡아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재능과 마인드, 누가 더 중요할까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재능과 마인드, 누가 더 중요하냐 생각하기 전에 재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왜 중요할까? 재능이 뭐가 중요할까? 먼저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재능이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있고 어떠한 점에서 중요한지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능의 중요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능은 무엇이냐면 보통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흔히 재능, 탤런트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선호하는 것이냐고 했냐면, 여러분들 재능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 역시도 어찌 보면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게 됐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잘하고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너무 어려운 과목들은 마음이 어때요? 선호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내가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고 내가 가장 능숙한 환경이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능은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것에 대해서 기질이다, 타고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MBTI 혹은 다양한 심리 검사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오는 지표들이 바로 이 재능에 관한 것들이죠. 내가 어떠한 기질을 타고났는지, 내가 성향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을 선호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조차도 기질이거든요. 그런 기질 역시도 우리에게는 재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고요, 인간관계에서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왜? 그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성격, 성향, 그런 건 역시도 나의 기질일 뿐더러 그런 기질이 나의 재능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재능이란 것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야가 있었을 때, 분야는 너무나도 다양하죠. 종목도 다양하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능숙하고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재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 이 분야에 되게 재능이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이해도도 높고 능력도 있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재능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셨다시피 여러분들 재능을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재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재능이란
발명이 아닌 발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과학 시간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명과 발견은 이 뒤에 한자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발명은 무엇이죠? 새로 창조해낸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발견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부분의 과학, 자연과학의 위주의 그 종목들이 바로 이 발견이죠. 뭐냐면 자연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있었던 원리와 법칙들, 진리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입증이나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죠.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었던 걸 만들어낸 거는 발명이고, 있었던 거를 몰랐다가, 이게 왜 그런지 몰랐다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발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의 원리처럼요, 대부분의 과학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 즉 발견에 더 가까운 일들이거든요. 물론 다양한 종목이 이제는 생겨났기 때문에 창조적인 과학의 분야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이 재능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처럼요? 과학 시간에 우리가 다양한 진리와 원리를 배우듯이요. 나에 대한 진리, 나에 대한 원리가 바로 이 뭐라고요? 재능이기 때문에, 타고남.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사실상 재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재능을 찾았을까? 내 재능을 과연 내가 잘 알고 잘 인식하고 있어서 내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마인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당연히 재능보다는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재능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면 발견해내지 못하면 내 재능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은 어찌 보면 리스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너가 그냥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잘하거나 네가 싫어하거나 그냥 일단 해. 일단 일을 하고 봐. 일단 전공에 노력하고 봐. 이렇게 노력에 대해서 많은 관점과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보통의 경우는 나의 재능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가정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나의 재능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영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영재교육. 우리나라에 흔히 말해서 서울에 특히 치중되어 있죠. 어떤 학교, 강남 8학군 이런 데 보면요, 영재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명백히 영재고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시킨 애들이 바로 그 영재고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영재고에 진학해서 영재고에 나오면 성공가도를 달리겠죠. 근데 이 영재고를 들어가는 게 마치 서울대를 들어가고 카이스트를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영재고는 영재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영재고일까요? 영재인 아이들을 따로 모여서 관리를 하고 더욱더 이 영재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목적일까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없던 IQ, 없던 지능을 살려서 영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 재능이 천재가 아닌데 갑자기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재 교육을 시키고 내가 아무리 어떤 재능에 대해서 뭔가 찾아내려고 할지언정 내가 그 교육 속에서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지 못한다면요, 사실은 내 재능이 어찌 보면 무쓸모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정체성,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 경우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서 노력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마치 내가 영재가 아닌데 영재 교육을 받으면 영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말했듯이 재능은 발명,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재가 아닌데 영재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도 내가 영재인 사람을 발견해서 영재고에 보내는 것이지 내가 영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그래서 제가 1화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죠.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기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걸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재능에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 재능이라고 단순히 성공이 보장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흔히 말해서 제가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모두 경험했던 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 입시나 수능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공부했던 경험들은 모두 다 공유하실 텐데, 우리가 공부해 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수학학원 선생님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분명히 지능도 높고 수학적 이해도도 높지만 그렇다고 점수를 잘 맞진 않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수학의 예시를 한번 드리면 굉장히 지능이 높고 이해도도 빠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이해가 잘 되고 너무 쉽게 풀리니까 매번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도 매번 실수를 합니다. 어디서 실수하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가 너무 문제 푸는 게 쉬우니까 애가 급해져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데 그냥 1번 보고 옳네? 하고 답을 찍어버리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한 가지만 고른 것이죠. 또 3개 고르시오 했는데 2개 골라버렸다는 거죠. 혹은 문제를 어떠한 부분을 잘못 읽어서 선생님 저 이거 아는 건데 이거 문제 제가 너무 급하게 푸느라 실수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물론 급하고 좀 진중하고 이런 것도 누군가는 기질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정신력은 노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불편해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하나 성실히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매기느냐가 어찌 보면 점수를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재능이 있으면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교만하고 자기를 과신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부에서 우리가 느꼈던 경험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단지 내가 재능만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들이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은 많은 분들도 아실 거고 수많은 부모님들과 수많은 선생님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노력, 내가 재능이 없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재능과 노력이 더해지면 어때요? 더욱더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재능 역시도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재능을 꽃 피우기 전까지는 사실 재능인 줄 모를 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견에 속하는 게 재능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결국에는 내가 억지로라도 노력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도전하면서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가 재능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내 삶에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내가 이런 훈련을 했었을 때 남들보다 성취가 높네? 남들보다 이해심이 더 높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난 이 분야에 재능이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편식하는 아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단지 그냥 조그마한 흥미에 끌려서 관심에 동해서 그냥 한순간 건드려 보는 것들이 내가 재능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재능이라고 그것들을 붙잡아 봤자 그 재능이 완벽히 개화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백히 아셔야 될 건 재능이 있다고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능 역시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인데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성공을 하나요? 아니요, 선생님, 재능이 있으면 대부분 다 성공하지 않나요? 우리 올림픽 보자고요. 올림픽 보면 재능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재능 없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올림픽에 가보면요,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누구예요? 끼케봐야 동메달까지라고 칩시다. 1, 2, 3위. 근데 몇백 명이, 또 전국적으로 봤었을 땐 그 몇백 명을 선발하기 위한 또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한 분야에만 그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력만 해서 그 자리에 갔겠냐고요. 그런 분들도 역시 노력과 재능 둘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위를 매겼을 때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못하냐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고 재능이 전지전능한 건 아니구나. 상대적인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보다 남이 갖고 있는 재능이 어때요?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재능이 분명 나한테 있어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 누구보다 위대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삶은 너가 주인공이야. 너의 삶은 너가 혼자서 열심히 너의 뜻대로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가.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동기부여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명백히 아닙니다. 왜? 주인공만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 만화책, 영화, 드라마 주인공은 탑 오브 더 탑입니다. 전 세계로 봤었을 때는 내노라 할 명성 있는 자고 권위 있는 자고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는 그렇게 소개해야만 사람들이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영웅들, 히어로, 그런 능력 있는 주인공들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압도적인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 재능이 어떤 내가 재능 없는 분야보다 내가 더 수준이 뛰어날 수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것에 대한 말을 설명한 게 무엇이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라는 속담이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이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재능은 상대적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자마다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재능으로 내 인생을 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내가 잘해서 성공이 보장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할 텐데 그 사람보다 잘할 자신 있냐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재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 인생을 계획하고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능을 확신하고 재능만 믿고 살아가는 건 반드시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고 보편적인 노력의 중요함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노력이 저는 그래서 재능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잘하는 거야 더 좋고 잘하는 거야 더 좋고 또 노력도 더 잘 되고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잘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본인이 잘하는 거에 노력을 더해서 많은 성취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박수를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재능을 찾아내고 그 위에 노력을 덧대시는 게 반드시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 노력일까요?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쌤은 왜 자꾸 재능보다 마인드가 더 중요하냐 말하는 걸까? 그 이유를 4가지 정도 제가 함축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요. 삶의 태도가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삶의 태도가 습관을 만든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내가 타고난 기질, 내가 타고났었던 어떤 것들 그런 게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MBTI가 있겠죠. 내가 이런 MBTI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어났었을 때 약속에 늦는 사람이 있고 지각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지각을 하고 누군가는 일찍 도착한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학교에 일찍 가는 DNA가 있고 누구는 학교에 늦게 가는 DNA가 있을까? 진짜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MBTI여서요 제가 학교에 지각해요. 그런 MBTI가 있냐는 말이죠. 혹은 나는 평소에 좀 잘 씻는 사람이야. 청결적으로.
혹은 잘 안 씻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누군가 봤었을 때, 이 사람 좀 성실하고 이 사람 게으른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 드리면 오히려 P이신 분들은 되게 아마 흥분하실 거예요. 아니, 나도 잘 씻어요. 나도 평소에 내가 씻고 싶을 때 잘 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P의 MBTI 갖고 있더라도, 그런 기질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내 유전 형질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숙제를 해오고 안 해오고, 혹은 지각하고 일찍 오고, 누군간 성실하고 누군간 게으르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타고남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이것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인 거죠, 교육. 선생님, 그럼 안 좋은 것도 교육이 있었나요? 있죠. 누구에로부터? 부모나 환경에서부터 타고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를 닮아간다는 게 어찌 보면 조기 교육인 거예요. 부모의 유전 형질을 받은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게 되죠. 부모가 많은 곳에서 약속 장소에 지각을 하면 반드시 그 자녀도 그것들을 똑같이 배워서 많은 약속 장소에 불성실하게 임할 거예요. 또 제 경우가 그랬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약속에 30분 더 일찍 나가세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가면요, 남들은 예를 들어 3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저는 한 15분, 30분 전에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심심해요. 너무 할 게 없어. 계속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왜? 뭔가 강박증처럼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제 인생에 어찌 보면 성향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남보다는 그런 환경과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 많은 선진국들이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겠죠. 왜? 그렇잖아요. 재능대로 내 인생을 살 거면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타고난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중등교육, 고등교육, 심지어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또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시는 분들, 책을 읽으시는 분들, 자기 개발 왜 합니까? 교육을 왜 받아요? 지식을 왜 챙기고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재능이 더 중요한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 마인드가 결국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삶의 태도. 내가 어떤 자세를 임하고,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내 삶에 임하느냐,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을 만드냐면요, 바로 이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습관. 내가 매번 약속 장소에 늦지 않게 내가 항상 내 몸을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습관. 내가 매번 숙제를 해오면서 내가 약속한 것들은 지켜내겠다는 나만의 습관. 결국엔 내 모든 것들이, 내 태도가 습관을 만들고, 그 태도는 결국 뭐겠어요? 나의 가치관, 생각, 동기부여,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걸 뭐라 불러요? 마인드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인드에서 나오는 내 삶의 태도가 나의 습관을 만들고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냐? 이 습관이 나 자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진쌤은 맨날 약속 장소에 늦지 않고 오히려 시간보다 항상 일찍 나오더라.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간다. 약속 장소에 늦지 않는 진쌤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저를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약속에 늦지 않는 친구야. 혹은 매번 지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 친구는 매번 지각하는 친구야. 어때요? 누군가는 선호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두 가지의 나를 만든 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내 삶의 습관 때문인 거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누군가가 봤을 때 선입견, 편견, 인식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삶의 태도, 내 삶의 태도가 만든 습관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비대칭이 돼요. 비대칭. 어떤 말이냐? 여러분, 턱 꿰는 거 아시죠? 턱 꿰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턱 꿰고 매일같이 이렇게 어렸을 때 턱 꿰고 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면 얼굴형이 뒤틀립니다. 뒤틀려요.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너무 사소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맨날 공부할 때나 뭐 할 때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턱을 괸는데, 이런 사소한 내 삶의 태도나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엔 내 몸에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변화와 내 몸의 다른 부분, 비대칭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도 다리를 많이 꼬아서 있잖아요. 제 복근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흔히 말해서 식스팩이죠. 이렇게 6개 그 왕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 복근이 뒤틀려 있습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나중에 들었더니 무엇이었냐면 제가 다리를 꼬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다리를 꼬으니까 배에 있는 근육이 비대칭, 뒤틀려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자세에 따라서 어때요? 습관이 바뀌잖아요. 내 몸의 자세가 똑바른 사람은 이 올바른 습관 때문에 뭐예요? 올바른 체형을 유지하겠죠. 반대로 흔히 말해서 어긋난 체형, 어긋난 사람들은 결국엔 원인을 되돌아보고 왜 그랬냐 하다 보니까 내가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불균형해서 내 몸이 어때요? 안 좋은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다리 꼬는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습관대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내 몸에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변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삶의 습관이 나를 만드는 거고 이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변화하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혹은 내가 안 좋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반대로 추측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안 좋은 습관이 있었겠구나. 그럼 이 습관은 다 어디서 나오냐? 흔히 말해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고 삶에 임하느냐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강한 사람이란 건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단단하다, 사람 자체가 되게 강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했었을 때 진짜 막 근육 울퉁불퉁해서 보디빌더처럼 이렇게 웨이트에서 다부진 몸이었겠어요? 혹은 어떤 재능이 툭 튀어나와서 능력적으로 좋아서 우리가 저 사람 되게 단단하다라고 느끼겠어요? 아니겠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 말을 사용하실 때마다 그 사람들은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을 표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내면이 단단하고 마인드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런 강인한 사람이 우린 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재능이 있어서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떠한 마인드의 노력, 내가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엔 생각이 나를 지배하듯 이 강한 사람이란 것도 결국엔 이 강한 생각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정신력이겠죠. 그래서 마인드는 결국엔 이 정신력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좋은 마인드, 좋은 자세,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야 이 정신력은 어찌 보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삶의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내가 갖고 있는 집중력, 내가 갖고 있는 이해력, 다양한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 이런 정신력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내가 정신 속에 갖고 있는 삶의 습관이란 것이죠. 그래서 정신 습관이라고 저는 표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갖고 변화해야 될 것은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대입해서 실천하면서 몸으로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 내가 갖고 있는 정신 습관인 거예요. 이 정신 습관이 결국엔 내 삶의 정신력,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강인한 나 자신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변성. 가변성이 무엇이냐? 한자 말 그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어떤 게? 변화가.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가변성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가끔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감성, 뭔가 새벽에는 뭔가 이렇게 울적한 기분도 들고 뭔가 감성적이게 되고 생각이 좀 바뀌죠. 또 아침에는 굉장히 사람 이성적이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잠에 깨고 나서 아침이 되면은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마시다 보면은 어때요? 되게 냉철하고 사람이 이성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마다 내가 같은 나여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 변화하곤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래서 생각은 가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질은 바뀌지 않아도 생각은 바뀔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이죠.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재능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재능을 완벽히 꽃피우지 못해서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보여도 재능이 더 높은 재능으로, 더 우월한 재능으로 변화될 리는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 변화될까요? 기질은 말 맞다나 유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남이기 때문에 변화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 맞다나 선생님, 근데 우리가 외모만 하더라도 성형수술 있지 않아요? 그런 치트키 말고요. 그런 성형수술 외적인 거는 그래도 좀 변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외부적 요인인 거긴 하지만, 근데 내가 내부적 요인,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 선천성 이런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후천성의 요인에 가장 특화된 생각이야말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결국 내가 내 삶에서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을 논할 게 아니라 무엇을 논해야 되냐? 나의 사고방식, 생각들을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면 내 생각이 변해서,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해서 습관이 바뀌고, 그 오랜 기간 습관이 바뀌면서 나 자체가 변화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란 뜻이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 조기교육, 영재교육, 흔히 말해서 자기계발, 맨날 독서하고 서적 읽고, 너 유튜브 이런 TV 바보 상자야, 그것만 보지 마. 왜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교양을 쌓고 공부를 하는 이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생각이 변해야 나의 삶도 변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능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내 삶이 지금 싫다면 변화를 가져오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반대로 내 삶이 너무 성공적이고 너무 좋다 그랬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런 삶을 만들게 하는 어떤 좋은 정신습관, 좋은 정신력, 좋은 마인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비교하시면서 배우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능력을 개화시키는 것은 결국엔 마인드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가 가장 최근에 감명 깊었는데, 최근은 아닙니다. 8년 전에 리우 올림픽이라고 있었어요. 2016년도에 이제 브라질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펜싱 어떤 박상현 선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펜싱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마지막 결승전이었었어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몇 초 안 남기고 어느 정도 수적으로, 그러니까 점수상으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세인 환경 속에서 계속 스스로 짧은 작전 타임 시간, 그 이후에 쉬는 시간 동안 몇 초 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역전할 수 있을 거야. 이것들을 다 잡고 나는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믿고 내 재능을 꽃피울 거야.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 바로 할 수 있다였죠. 이게 유튜브나 많은 언론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선풍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 박상현 저 국가대표 펜싱 선수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스스로 되뇌이면은 우리 잘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갖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분이 이런 할 수 있다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망연자실 하고 있는 것보단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강인한 도전정신, 내가 어떤 것들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내 자신이 있어야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내가 진짜 이 펜싱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펜싱 실력보다 이 펜싱 실력을 완벽히 개화시켜줄 정신력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뒤로 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좀 젊다 보니까 제가 게임도 좋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많은 MZ세대 혹은 지금의 이제 10대
이제 더 젊은 친구들도 알고 있을 텐데 중꺾마라고 많이 떠들었던 밈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많은 유행을 끌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나 맨날 중꺾마, 중꺾마, 중꺾마가 중요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로 내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디서 높은 성취와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로 이 마음가짐, 마인드셋은 중요하겠구나. 내가 그전에 나의 정신력이 무너져 내리고 그전에 나란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서 내 온전한 재능을 개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재능이 과연 어떤 쓸모가 있냐는 것이죠. 결국엔 내가 재능을 재능으로서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정신력을 기를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의 생각, 나의 자세, 나의 태도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도 이런 거 제가 페이커 너무 좋아해서 여기다 넣었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도 되게 요새 많은 밈이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 누군가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미움받아도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리스크가 있어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누군가 날 원망하고 자책하면서 질책하면서 너가 잘못된 거야. 혹여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기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페이커, 이 위대한 e스포츠 프로게이머인 선수한테 항상 따라오는 것들은 저런 용기 있는 마인드가 있고 도전적인 마인드가 있고 저런 건강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강한 사람이 결국엔 높은 재능이 만나서 많은 성취와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페이커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은 그냥 롤을 너무 잘해서 저렇게 잘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재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림픽만 보더라도 4년마다 어때요? 대회의 챔피언들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내 재능은 어찌 보면 기복이 있어서 어쩔 땐 잘하고 어쩔 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불변하는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인드, 나의 습관은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재능을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이 모든 마인드셋이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는 뜻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써놨죠. 재능과 마인드,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결국엔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능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재능 역시 중요하죠. 저도 재능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근데 제가 진쌤으로서 이 재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이 마인드의 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저로서 진쌤으로서의 삶의 습관들은 결국엔 제가 이루고자 강렬히 열망했었던 어떤 사람의 동경,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 마인드 이런 것들이 집합체가 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엔 제가 멘탈 코칭이라는 특집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첫 번째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질 또 마인드 이 둘 중에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것이 없어서 저는 좋아하는 게 없어서 인생을 너무 살아가기 막막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교육이 필요하고 왜 공부가 필요하고 왜 지식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결국엔 내가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 저는 너무 삶이 막연하고 막막하고 불행해요 이랬던 내 삶이 점점 행복에 가까워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개발의 핵심이자 이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자기개발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저를 찾아오셨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자기 개발은 나의 정신, 나의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나는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에 그런 습관들에
나는 정말 올바른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걸까? 내가 지금은 얼마나 내 마인드셋이 좋고, 얼마나 내 마인드셋이 건강할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내 마인드, 생각의 그 모든 총체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여유로워지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재능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탓하기 전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과 내 부모를 탓하고 내 어떤 것들을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삶의 습관이 어떤 것일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습관은 어떤 것이고 생각의 힘은 얼마 정도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늠해 보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올릴 멘탈 코칭 여러 화가 있겠죠? 그것들을, 그 특집들을 꾸준히 챙겨 보시면서, 아, 이런 마인드셋은 굉장히 좋은 마인드셋이니까 내가 얻어가야겠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또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나의 부모님에게도 많은 사람들과 좀 토론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꾸준히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멘탈 코칭을 통해서, 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능보다는, 아, 진짜 내가 자기 개발 공부를 하면서 내 사람 자체가 단단해지고 내 생각이 단단해지고 조금 더 유연하고 남들보다 더 좀 여유롭게 생각을 가져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멘탈 코칭 1화 재능과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